네이버 페이의 횡보를 보면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자회사인 엔투그룹을 벤치마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현재의 엔투그룹을 보면 네이버 페이, 즉 네이버 파이낸셜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엔투그룹은 2020년 8월 사상 최대 규모의 IPO를 통해 홍콩과 샹하이에 동시에 상장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비록 수장인 마윈이 중국 정부의 밑보였고 또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보급에 엔투그룹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IPO가 철회되었지만 IPO를 위해 발표된 엔투그룹의 실적은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엔투그룹은 2020년 상반기에 매출 12조 6천억 원, 순이익 3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실적은 2020년 반년 동안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기업의 이익률이 30%에 달한다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엔트그룹의 알리페이는 월간 활성 사용자 7억 명, 연간 활성 사용자가 10억 명에 이르며 최근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종합금융회사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알리페이는 알리바바의 결제 시스템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신이 구매한 물품을 자신이 직접 받아서 확인하기 전에 돈부터 주는 것을 꺼렸습니다. 실제 결제한 뒤 물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리페이는 고객이 결제한 후 대금을 바로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알리바바가 이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자가 수치 확인을 한 뒤에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는 에스크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에스크로 서비스가 중국인들에게 크게 어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쇼핑몰에서도 고객이 구매 확인을 해야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는데 이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의 이커머스 업체입니다. 네이버 쇼핑 역시 대금을 결제할 때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리페이의 초기 전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물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자에게 대금이 전달되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온라인상에서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면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네이버에서 쇼핑하는 대부분이 네이버 페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페이는 경쟁 이커머스 업체들이 도저히 제공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적립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2020년 6월부터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한 달에 4,900원만 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할 때 4%를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이는 네이버 페이의 기본 적립이나 제휴카드 혜택 등과는 무관하게 별개로 적용됩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으로 돈을 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익금을 모두 사용자에게 적립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해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알리페이가 결제 수수료를 무료화하여 그 당시 경쟁업체였던 이베이의 판매자들을 빼오는 데 힘쓴 것과 비슷한 전략입니다. 알리페이는 2009년에는 모바일로 결제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여러 은행과 카드사와 제휴하며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알리페이의 2013년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했고 페이팔을 넘어서는 최고의 온라인 결제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알리페이는 2015년부터는 오프라인 가맹점을 대대적으로 늘리며 거의 모든 음식점, 가게, 택시 등에서 결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후 스마트폰을 쓰는 중국인이라면 알리페이 계정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알리페이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노점상들도 자신의 계정을 QR코드로 프린트해두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거지들도 QR코드를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도 최근에 오프라인에서 결제를 늘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네이버페이를 처음 사용하면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는 행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고객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편의점뿐 아니라 다이소, 커피숍, LG전자 등 전국 10만여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오프라인에서 네이버페이의 사용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상황을 그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최근에 식당이나 커피숍 또는 어떤 건물을 들어갈 때 모두 다 QR코드를 찍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다 QR코드를 발급받았습니다. QR코드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통신 3사에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신 3사를 통해 QR코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 QR코드를 발급받았습니다. 2020년 6월 기준 네이버를 통해 QR코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3,990만 명, 카카오를 통해 QR코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3,260만 명입니다. 결제 시장을 세대별로 구분하자면 1세대는 현금 결제, 2세대는 카드 결제, 3세대는 QR코드 결제, 4세대는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 시장이 이루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QR코드를 통한 결제가 더욱 보편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네이버를 통해 QR코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향후에도 네이버의 QR코드를 결제에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코로나19 덕분에 차세대 결제 시장의 50% 정도를 특별한 홍보도 없이 이미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알리바바로 돌아와서 그 후 알리바바는 한 자산운용사에 투자하면서 이 회사를 통해 MMF 상품을 만들어 알리페이와 연결하였습니다. MMF는 은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고객이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산운용사가 그 돈을 굴려 수익금을 배당해주는 상품입니다. 알리바바는 MMF를 통해 하루만 맡겨도 연 6%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했습니다. 또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고객이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할 때 MMF에 맡겨준 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알리바바의 MMF 수익률이 높은 데다가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중국인의 3분의 1 이상이 가입을 하였고 한때 300조 원까지 잔고를 모으면서 세계 1위의 MMF 펀드가 되었습니다. 네이버도 미래에셋증권과 손잡고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25%를 가지고 있는 주주입니다. 이렇게 네이버와 미래에셋증권이 협업을 하여 알리바바의 MMF와 유사한 네이버 통장을 출시한 것입니다. 네이버 통장은 연 7%의 수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2015년 인터넷 전문은행 마이뱅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뱅크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노점상 등 기존 대출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보이며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즉 알리바바를 이용하는 소매상을 중심으로 기존의 금융기관들로부터 소외되었던 고객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한 것입니다. 현재 마이뱅크는 중국 1위의 중소기업 대상 여신업체로 성장했습니다. 네이버도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저는 알리바바가 마이뱅크를 통해 실시한 대출이나 네이버의 사업자 대출 모두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2020년 42만 개에서 2025년에는 100만 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을 하게 되면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팔았고 향후 얼마나 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 입점자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월 평균 얼마나 팔리고 그래서 마진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면 거의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액으로 대출을 해주다가 사업의 성장 속도나 규모 등을 보고 차츰 금액을 늘려나가면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리페이도 처음에는 소액부터 빌려주면서 상환 여부에 따라 차츰 한도를 높여갔습니다. 네이버페이도 처음에는 소액부터 빌려주다가 신용이 쌓이면 대출 규모를 늘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네이버페이는 시중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수 없는 고객층의 신용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을 가짐에 따라 웬만한 금융기관을 넘어서는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보험 서비스가 있고 현금 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 등이 알리페이와 네이버페이의 공통점입니다. 알리페이는 당장 현금이 없어도 결제를 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알리페이가 소비자에게 신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의 보급이 낮은 중국에서 신용카드의 역할을 대신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이버도 알리페이와 마찬가지로 현금 없이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네이버페이 후불 결제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알리페이는 알리바바라는 독보적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상 세계 제1의 금융기관이 되었습니다. IPO 때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자금이 몰린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정치적인 이유로 IPO가 취소되었지만 엔트그룹이 사업적으로 성공한 것은 확실합니다. 전 세계 어느 금융기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네이버의 네이버페이, 즉 네이버 파이낸셜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네이버페이도 네이버라는 국내의 독보적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를 간편 결제를 제공하는 하나의 페이먼트 수단 정도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엔트그룹과 마찬가지로 네이버 파이낸셜은 아마도 국내 은행을 넘어서는 국내 최고의 금융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따로 IPO를 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파이낸셜의 실적과 성장은 모두 네이버의 실적과 성장에 반영이 됩니다. 네이버를 장기 투자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네이버 파이낸셜의 성장입니다. 감사합니다.